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 시원하게 물 마시는 사진 이렇게 앞에 있는데요. 지금 생명과학 시간에는 항상성 조절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호르몬을 가지고 우리 몸에 일정하게 유지될 항상성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혈당량 조절에 대해서 배웠는데, 예. 건강과 이렇게 또 직결된 혈당 조절에 대해서 배웠는데, 글루카곤, 인슐린 뭐 네.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삼투압 조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삼투압이라고 잘들 아시죠? 다들 아시죠? 넘어가도 되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삼투압이 뭔지부터 이렇게 네.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삼투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필쌤 같은 경우 요 삼투압을 그 전공을 하시잖아요. 사실. 네네. 예. 삼투압 사- 전문 예. 아니고요. 네. 근데 제대로 설명하려면 이거 몇 시간 걸려요? 몇 시간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뭐 비교적 간단한데 이제 현상으로 이제 실제로 봤을 때 다양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현상과 이제 실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런 거 다양한 거 예를 들어야 다 다알수 이해하려면 있으니까. 좀 어렵고요. 네. 예. 그냥 기본 원리만 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게 제대로 하려면은 굉장히 이렇게 오래 걸리거든요. 네네. 오늘은 이제 그냥 요 삼투압 조절에서 왜 삼투압이라고 하는가 요것만 그 세포에서만 우리 몸에서만 하는 얘기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네. 또 우리 이렇게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예. 자, 일단 우리 몸에는 체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액이랑 우리 몸에 물이 사실 사람 몸만 해도 물이 한 3분의 2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세포 안에도 물로 돼 있고요. 세포 밖에도 물로 돼 있고 또 피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체액이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세포 밖에도 이제 체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액체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피 말고도 액체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육즙이요. 예, 그렇죠. 그런가요? 자, 어쨌든 이제 체액에 액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액체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체액의 농도가 있어요. 체액이 이제 그냥 맹물이 아니라 생물이 아니라 이게 그 어떤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 있습니다. 각가지 물질 뭐 소금, 염분부터 나트륨, 뭐 칼륨, 단백질, 그리고 포도당 이런 각가지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포도당 있으니까 또 저번에 혈당량 이런 것들이 나오죠. 네. 자, 근데 이제 그게 농도가 변하면요. 체액과 세포 사이에 세포 안에 있는 물, 체액과 세포 안에 있는 액체 사이에 삼투압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삼투압 차이가 발생하면 삼투압이 낮은 곳에 삼투압이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해요. 쉽게 말해 이제 농도가 좀 묽은 데서 농도가 좀 진한 데로 물이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바깥이 이렇게 농도가 너무 묽으면 어떻게 되냐? 농도가 묽은 데서 농도가 진한 데로 물이 이동하게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물을 이동해야 돼요. 세포 안으로 파란 점이 물이죠. 예. 아 이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 네. 그러니까 이 파란 점이 물인데요. 물이 많은 데서 물이 적은 데로 이렇게 물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도가 낮다는 거는 이제 물이 많다는 거고 농도가 높다는 거는 그에 비해서는 물이 좀 이렇게 적다는 게 되겠죠. 네네. 예. 그래서 물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액이 농도가 묽으면은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가 빵빵해지고요. 그렇죠? 요거 원래는 적혈구가 이렇게 이런 이제 가운데 움푹 들어간 이런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게 물이 들어가고 여기 빵빵해진 거예요. 세포가 적혈구가. 저 화살표가 물의 양인가 보네요. 예, 그렇죠. 두꺼운 들어가는 물의 양이 많고 나오는 물의 양이 적은 거죠. 여기서는 이제 비슷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바깥에가 너무 진하면은 바깥에 체액의 농도가 진하면은 요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와서 세포가 이렇게 쭈글쭈글해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의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혹시 라면 먹고 밤에 자면 아침에 땡땡 붓는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네. 그런 현상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있죠. 네.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라면 먹으면은 세포 그 체액의 농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왜냐면 짠 국물을 마시기 때문에 네. 밤늦게. 그러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제 세포 안에서 물이 빠져나와 갖고 이게 피부 사이에 있는 세포 외액에 이제 물이 빵빵한 거죠. 그래서 얼굴이 이제 빵빵하게 붓는 거죠. 세포가 빵빵해진 게 아니라 그 주변이 예, 빵빵해진 그렇죠. 거군요. 예. 어쨌든 이렇게 체액의 농도가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은 이렇게 세포 안에 물이 부족해지거나 또는 물이 너무 많아지거나 묽어지거나 그래서 이 뭐 여러 가지 몸에 물질에서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농도하고 비슷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 체액이 짠가, 아니면 싱거운가, 이런 거 몸의 농도를 이제
비교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왜 농도라고 안 하고 굳이 삼투압이라고 하냐?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삼투압이라고 할 때는 이게 우리가 어떤 물질의 농도라고 할 때는 엄밀히 말하면은 특정한 물질 농도만 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나트륨의 농도, 칼륨의 농도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전체 액체의 농도 이렇게 전체 뭐 칼륨과 나트륨의 농도를 굳이 합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삼투압 그 계산할 때는 이게 어떤 물질이든지 물에 녹아 있으면 다 삼투압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 입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예. 입자의 수에 관련 있는 건가 보네요. 네, 그렇죠. 아시면서 왜 저에게 아시는 분이 왜 화학에 이게 원래 네. 삼투가 화학에 더 자세히 배우거든요. 네. 생명과학보다. 예.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농도라고 안 하고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입자에 네. 뭐가 녹가 있는지 상관없이 단지 이제 얼마나 많은 양의 물에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많은 입자들이 녹아 있는가. 요거 농도보다 더 큰 개념이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굳이 어려운 말을 쓰는 거예요. 어쨌든 농도랑 그냥 우리는 쉽게 농도라고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또 이제 한번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농도를 왜 그 지켜야 되는지, 왜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지, 삼투압을 유지해야 되는지, 요거는 이해 가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투압을 유지하는 때 필요한 호르몬, 영향을 주는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호르몬을 먼저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이제 호르몬을 우리가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항이뇨 호르몬. 그 이뇨가 뭔지 아세요? 이뇨? 오줌 예. 누는 거. 그렇죠. 오줌을 잘 누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 이뇨 작용이 있다. 이뇨 뭐 작용. 수박 먹으면 이뇨 작용이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박 먹으면 어때요? 오줌이 잘 나오죠? 밤에 막 갑자기 일어날 때도 있고 아, 그대로. 네. 화장실을. 그렇죠. 그럼 이뇨의 반대말이 항뇨가 아니고 항이뇨네요. 네, 그렇죠. 아. 항이뇨. 그럼 오줌을 잘 안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게 삼투압 조절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일단은 이게 이제 항이뇨 호르몬 이름이 너무 길죠? 항이뇨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 보통은 이렇게 ADH라고 합니다. 이게 안티 디우레틱 호르몬 해갖고 항이뇨 호르몬 영어로 된. ADH도 6글자인데요. 예, 로마 자로 하면 이제 세 글자면 세 번만 치면 되니까. 쓸 때 편하니까. 예. 쓸때 쓸때 편하게. 편하게. 그렇죠. 읽을 때는 똑같. ADH를 안 쓸 네. 거잖아요. 예. 그러게요. 우리가 A 하면은 한 글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두 글자네요. 네. 그렇죠? 네, H는 무려 세 글자네요. 지금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예, 깊은 깨달음을 주신 우리 치세쌤께. 어쨌든 이 ADH라고 이렇게 쓸 때 짧잖아요. ADH라고 합니다. 안티 디우레틱 호르몬의 약자입니다. 예, 보통 이제 긴 거 저번에도 막 이렇게 TSH, TRH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호르몬 이름 너무 긴 것들 보통 이제 그냥 ADH라고 요걸 더 많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ADH. 알겠습니다. 얘가요 이 그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됩니다. 뇌하수체 후엽. 뇌하수체는 여기 요 간뇌에 뇌가 이렇게 보면은 대뇌 있고 이렇게 밑에 요쯤에 간뇌가 있잖아요. 네. 간뇌가 그 위에 시상과 시상하부로 나뉘고요. 시상하부 밑에 이렇게 쭉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동글동글한 뇌하수체가 이렇게 되는데요. 뇌하수체는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전엽하고 후엽하고 전혀 다른 기관이에요. 예, 맞아요. 전엽에서는 뭐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생장 호르몬이라든지 저번에 나왔던 이제 TSH라든지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요.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오고 근데 전혀 이제 이 뇌하수체 후엽이랑 전혀 다른 기관이에요. 전혀 다른 종류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제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이제 호르몬 중에 하나가 ADH고요. 또 이제 또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애들은요. 뇌하수체 후엽은 뇌하수체 전엽하고 달리 이게 시상하부랑 이어져 있거든요. 얘가 뇌하수체 후엽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뇌하수체 후엽을 통해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사실은 나오는 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냥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 분비되는 기관이 여기다 라고 있는 거고 시상하부에서 만드니까 당연히 이제 시상하부에서 조절을 하겠죠. 시상하부가 그 삼투압 조절의 중추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얘가 왜 그 어떻게 요 삼투압을 조절하냐? 왜 또 갑자기 삼투압 조절을 해놓고 갑자기 뭐 오줌을 잘 누느니 잘 못 누느니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 일단요 몸의 삼투압이라는 게 몸의 농도인데 이게 물의 양을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어떤 물질 농도라 특정한 물질 농도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물의 양이 많은가 적은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몸에 그 농도가 진해지거나 아니면 땀을 흘려서 수분을 잃거나 하면은 몸의 농도가 삼투압이 올라가고 아니면 뭐 물을 많이 마시고 그러면은 삼투압이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데 물을 보충해야 돼요. 우리 몸에 삼투압이 올라가거나 하면 물을 보충해야 되는데 이 물을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충할 거냐? 밖에서 물을 마시면 되는데 물을 못 마실 상황에서 이 호르몬이 작용이 큽니다. 물이 못 마실 상황에서는 우리 몸에서 물 나올 때가 한 군데가 있는데 어디냐면 오줌이에요. 오줌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오줌이 나갈 물을 다시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줌으로 나갈 물을 다시 회수할 방법으로 우리 몸에서 수분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 항이뇨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표적 기관이 콩팥이고요. 오줌을 만드는 기관 콩팥이고 콩팥에서 이 오줌으로 만들어진 물, 오줌으로 나갈 물을 다시 회수해서 우리 몸에 다시 수분을 채우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줌으로 나갈 수분을 다시 회수하니까 오줌의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렇죠. 오줌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얘가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게 그 방광에서 빼오는 건 아니죠. 예, 방광이 아니라 콩팥에서 빼요. 그러니까 이미 방광을 보낸 건 이제 회수가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회수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오줌 마를 참기 힘들 때 참아야 되는 상황일 때. 예. 항인율 확률 맞아요? 방광에서 재흡수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네요, 진짜. 자,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좀 알아봐야겠죠? 이 과정, 과정이 나오는데 이제 과정 나올 때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삼투압이라는 게 올라가려면은 요런 것들이 돼요. 이제 과도하게 염분을 섭취하든가, 짠 음식을 먹는다든가. 그러니까 삼투압이 올라가려면 농도가 올라가려면 뭐가 이제 물에 녹는 게 들어오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금물을 진하게 만들면 소금을 타든가, 그렇죠? 물을 날리든가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우리도 과도하게 염분을 많이 섭취하든가. 아니면 땀 같은 거 많이 흘려서 수분이 빼지든가, 그렇죠? 이런 현상이 되면은 삼투압이 높아집니다. 그게 세포 바깥 기준이에요. 예, 혈액 기준입니다. 혈액. 혈액이 기준입니다. 해서 예, 근데 혈액이 뭐 다 쫙 통과해 있으니까 통하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농도는 거의 비슷하게 맞춰질 거니까. 네, 그렇죠. 예, 비슷하게 맞춰지는데 조금 세포 안쪽이 이제 가장 늦게 되겠죠. 또 세포 안에는 물질대사 일어나려면 또 일정하게 맞춰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혈액이랑 이제 체액이랑 뭐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일단 삼투압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요, 요거를 그 관장하는 데가 아까 얘기했지만 시상하부에 가서 그거를 이제 느낍니다. 얘가 피가 짠가 아니면 싱거운가 이걸 맛을 보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짜다 싶은 거죠. 삼투압이 증가해서 너무 진해졌다. 그럼 뇌하체 호흡에서 ADH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물을 회수해라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콩팥으로 이게 명령이 내려져서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ADH 요 삼투압 조절 과정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 혈당량 조절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요 수분 제흡수의 증가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좀 더 많아요. 좀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그걸 살펴보도록. 그러니까 요게 한번 작용해서 요거 다음으로 한 번 더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는 이제 혈당량 같은 경우는 이 인슐린 나오면 딱 간하고 온몸의 세포에 포도당 흡수하고 그 글리코젠 합성해서 혈당량이 내렸잖아요. 얘는 콩팥 수분 제흡수량을 증가시키면, 그렇죠. 간접적인 거예요. 예, 그거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수분을 흡수를 하니까 그 물이 다시 들어와서 삼투압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콩팥의 수분 제흡수량을 증가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제 혈장이라는 건 피의 이제 액체 성분을 말하는 거죠. 혈장의 삼투압이 감소하게 됩니다. 물이 들어오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고려해 볼 게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영향을 미치는 게 조금 더 있어요. 사이드 이펙트들이. 네, 그렇죠. 일단 오줌량 아까 얘기했던 오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줌으로 나갈 물을 다시 회수했으니까. 그렇죠. 오줌은 줄어듭니다. 오줌은 줄어들고. 그럼 오줌의 농도, 그렇죠. 오줌의 삼투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까 혈장 삼투압은 간주하고 요게 원하는 그 효과죠. 네. 자, 근데 여기 사이드 이펙트 중에 제일 큰 게 피의 양이 어떨까요? 우리가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물을 다시 회수하니까 혈액에다 넣으니까 혈액 양이 늘어납니다. 근데 혈관 크기는 커지지 않죠. 원래 그대로죠. 네. 혈관 크기가 그대로인데 혈관 부피는 그대로인데 거기다가 혈액을 많이 넣으니까
혈관이 좀 빵빵해지겠죠. 예, 음. 혈압이 증가합니다. 어. 그래서 이게 혈압하고 굉장히 연관이 맞습니다. 혈액량하고 혈압이 증가한다. 아, 그래서 고혈압인 사람들은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예, 그게 완전 직방입니다. 이게 어. 과도한 염분 섭취가 결국 혈압을 증가시키는 거죠. 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을 짜게 먹으면 고혈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자, 반대 가정 볼게요. 반대 가정. 자, 반대 가정은 요게 수분을 막 많이 먹어요. 물을 많이 마셔요. 아까 그 화면 나오는 분처럼 물을 많이 마시면은 몸속에 물이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농도가 내려지고 그래서 삼투압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제 ADH 시상하부에서 ADH 분비를 줄여라 이렇게 해요. 이게 다른 반대된 작용하는 호르몬이 없어갖고 그냥 ADH 분비를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콩팥에서 수분 제흡 수량이 감소하고요. 그러면 이제 오줌으로 나가는 양이 많겠죠. 물의 양이 많아지겠죠. 늘어나겠죠. 그래서 오줌량은 증가하겠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줌이 묽어지겠죠. 네. 그렇죠. 오줌이 물이 다르니까 오줌 삼투압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장 삼투압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혈장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물을 오줌에다가 많이 투여하는 거죠. 다시 회수를 적게 하는 거죠. 그렇죠. 회수 네. 적게 하니까 얘가 진해지는 거죠. 네. 삼투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혈액에 포함될 물이 혈액으로 다시 들어올 물이 적게 들어오니까 혈액량이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혈압도 감소하는 그렇죠. 거. 감소하는 거죠. 음. 싱겁게 먹으면 이제 혈압을 이제 좀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음. 자, 이렇게 우리가 삼투압이 이런 두 과정을 통해 조절이 되는데요. 이게 요 한 번 거쳐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가 사이드 에펙트 그렇죠? 부수적 효과가 발휘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삼투압 조절 과정에 대해서 배웠는데 조금 어려웠죠. 삼투압이란 말도 이제 생소하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좀 이제 농도라는 거 이해하시고 네. 또 이게 한 번 거쳐서 수분 제흡 수량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줌량이라든가 우리 원래는 혈장 삼투압 몸에 삼투압만 이렇게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건데 오줌량이라든가 오줌 삼투압이라든가 혈압까지 이게 영향을 준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없으시죠? 처음에 이거 그 농도를 조절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농도가 다양한 물질들의 농도가 다 합쳐져서 삼투압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체 입장에서 그 많은 뭔지도 모를 성분들의 농도를 다 조절하는 것보다는 그냥 물만 딱 조절하는 게 제일 예, 그렇죠. 심플하고 예, 효과적이겠다는. 그리고 이게 뭐야 사실 물이 있어서 얼마 농도라는 게 이 농도가 진해야 이 분자들끼리 만나서 화학 반응 같은 게 잘 일어날 수 있잖아요. 물질 대사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 조절돼야 이게 물질 대사가 잘 원활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몸 안의 생체 기능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